저는 70살입니다. 45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어요. 2살짜리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습니다.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시켰고 손주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어제 병원에서 의사가 제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집에 가지 마세요. 도망치세요. 쪽지를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며느리가 어제 여기 왔습니다. 당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 진단서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피곤하시죠? 방에서 쉬세요. 그날 밤 저는 들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를. 병원에서 안 도와줬대. 다른 병원 찾아야겠어. 요양원은 월 200만 원짜리로 알아봤어. 엄마 연금으로 충분해. 집은 성년후견인 되면 팔 수 있어. 4억은 받을 거야. 45년. 제가 이 아이를 위해 산 4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작은 위로와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0살입니다.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화요일 오후였어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지 40년이 넘었어요. 이 동네 병원도 20년째 다니고 있죠. 의사 선생님도 오래 알고 지낸 분이었습니다. 김영우 선생님이었어요. 50대 중반쯤 됐을 겁니다. 항상 친절하셨죠. 저는 검진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혈압을 재셨어요. 할머니,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요. 잘 드시고 계세요? 네. 잠은 잘 주무시고요? 그럭저럭요. 선생님이 청진기를 가슴에 대셨습니다. 심장 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심장 괜찮으시네요. 다행이에요. 혈압도 정상이고 혈당도 괜찮습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안심했어요. 70살인데 아직 건강하다니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선생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선생님이 일어나 문을 닫으셨습니다. 간호사에게 뭐라 말씀하시더니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작은 종이였어요. 지금 읽지 마세요. 선생님이 낮게 속삭이셨습니다. 집에 가서 혼자 읽으세요.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조심하세요, 할머니. 그 말만 남기고 선생님은 진료실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택시를 탔습니다. 집까지 10분 거리였어요. 택시 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쪽지를 펼쳤습니다. 선생님 글씨였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께 이 편지를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20년 넘게 봐왔기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오후 할머니 며느리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최근 치매 증상을 보인다며 진단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압니다. 할머니는 멀쩡하십니다.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정상입니다. 저는 진단서를 거부했습니다. 며느리분은 화를 내며 나갔습니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지 마세요. 혹시 가신다면 매우 조심하세요. 김영우 올림. 저는 택시 안에서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다고요?
성년후견인이요? 성년후견인이 뭔지는 알고 있었어요. TV에서 봤습니다. 판단 능력이 없는 노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죠. 하지만 그건 정말 아픈 사람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멀쩡한데요. 택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며느리 박혜진이 서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검진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말했어요. 다행이네요. 혜진이 제 가방을 받아주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피곤하시죠? 방에서 좀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저는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서를 요구한 사람. 지금 웃으며 저를 챙기는 척하는 사람. 응, 그래.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쪽지를 다시 꺼냈어요. 집에 가지 마세요. 선생님은 그렇게 썼지만 저는 이미 집에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과거로 돌아갔어요. 민수를 처음 본 날이 기억났습니다. 40년 전이었어요. 저는 30살이었고 남편은 32살이었죠. 결혼한 지 5년이 됐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어요. 아이를 갖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입양하자.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가 낳지 못해도 키울 수는 있잖아. 저도 동의했어요. 고아원에 갔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2살짜리 남자아이였어요.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만 조용했어요. 저 아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 아이를 우리 아들로 삼고 싶어요. 고아원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 아이는 생후 3개월에 버려졌어요. 누가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괜찮은데 너무 조용해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저는 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제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야. 그렇게 민수가 우리 가족이 됐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민수는 밤에 자주 울었어요. 악몽을 꾸는 것 같았죠. 저는 밤새 안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계속 말해줬어요. 1년쯤 지나니까 민수가 웃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수를 대학까지 보내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민수한테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교육. 제가 줄 수 있는 건 다 줬어요. 민수는 대학에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였어요. 등록금이 비쌌지만 남편과 제가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민수가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울었어요. 우리 아들 다 컸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잘 키웠어. 그리고 민수가 결혼했습니다. 신부가 박혜진이었어요. 처음 봤을 때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공손하게 인사했죠. 저는 좋았어요.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결혼식 비용도 저희가 냈습니다. 전세금도 보탰어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아들 잘 살아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손녀 은서가 태어났습니다. 제 손주였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됐네. 남편이 웃었어요. 그런데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다가 쓰러졌어요. 저는 넋이 나갔습니다. 장례식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저는 민수를 믿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살았어요. 민수 가족은 따로 살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8개월 전이었어요.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엄마 집에 가서 살아도 될까요? 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요. 지금 사는 집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갱신이 안 돼요. 새 집 구할 때까지만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래 와. 우리 가족인데. 민수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민수, 혜진, 은서. 처음 몇 주는 좋았어요. 혜진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줬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쉬세요. 저는 고마웠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는 착해.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방이 좀 불편하시죠? 작은 방으로 옮기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짐이 많아서요. 저는 놀랐지만 참았어요. 응, 그래. 제 방은 안방이었는데 작은 방으로 옮겼습니다. 혜진과 민수가 안방을 차지했어요.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이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입맛이 안 맞으시죠? 어머님은 따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늦게 먹거든요. 저는 또 참았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밥을 따로 먹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혼자 먹고 민수 가족은 거실에서 먹었습니다. 은서는 가끔 제 방에 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내가 오니까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혜진이 은서를 불렀습니다. 은서야, 숙제 안 했어? 할머니 방에 있지 말고.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3개월쯤 됐을 때 혜진이 또 말했습니다. 어머님, 낮에 산책 좀 다녀오세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저는 알아챘어요. 혜진이 저를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한다는 걸. 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저보고 나가래? 혜진이 웃었어요.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요. 건강? 네, 어머님 나이가 70살이시잖아요. 운동 좀 하셔야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내 편만 들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참자. 우리 가족이니까. 곧 나갈 거야.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혜진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요구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완전히 내렸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와 혜진이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혜진이 저를 위해 따로 차려줬어요. 어머님 드세요. 밥과 국,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혼자 앉아 먹었어요. 거실에서는 민수 가족이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예전엔 우리도 저렇게 같이 먹었는데 지금은 따로였습니다. 밥을 몇 숟가락 먹고 일어났어요. 그릇을 설거지통에 놓고 방으로 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저녁 7시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의사 선생님 쪽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진단서를 요구했습니다.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요? 왜 혜진이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저는 치매가 아닌데요. 기억력도 멀쩡하고 판단력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는 거죠?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또 봤어요. 밤 10시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TV 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화장실은 거실 옆에 있었습니다. 거실을 지나가야 했어요. 조명이 꺼져 있었습니다. TV만 켜져 있었어요. 민수와 혜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자기 방에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때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안 도와줬대. 저는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민수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정상이래. 진단서 못 써준대. 치매 증상이 전혀 없다고. 혜진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어떡하지? 민수가 한숨 쉬었어요. 다른 병원 알아봐야지. 돈 주면 진단서 써주는 데 있을 거야. 요즘 그런 데 많잖아.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다른 병원이요? 돈을 주고 진단서를 받으려고요? 그런 데 있어? 있지. 혜진이 말했어요. 우리 언니 친구가 그렇게 했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고. 의사한테 50만 원 주고 진단서 받았대. 50만 원이면 싸네.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숨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요양원은 알아봤어? 혜진이 물었습니다. 응, 알아봤어. 노원구에 괜찮은 데 있더라. 월 200만 원이야. 200만 원이면 괜찮네. 엄마 연금이 얼마더라? 한 달에 250만 원쯤? 그럼 충분하네. 엄마 연금으로 요양원비 내면 되겠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 연금으로 요양원비를요? 제가 가기 싫다는데요? 근데 집은 어떻게 해? 혜진이 물었습니다. 성년후견인 되면 팔 수 있어. 민수가 대답했어요. 성년후견인이 뭔데? 법적으로 엄마를 대신해서 재산 관리할 수 있는 거야. 엄마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우리가 후견인이 되는 거지. 그럼 집도 팔 수 있어? 응. 이 집 얼마 정도 받을까? 최소 4억은 받을 거야. 노원구 아파트인데 4억이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겠다. 그러게. 그리고 남은 돈으로 새 집도 구하고. 혜진이 한숨 쉬었어요. 빨리 해야 할 텐데. 우리 카드 빚이 얼마인데? 4천만 원 넘었어. 알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거잖아. 진단서만 받으면 돼. 그럼 법원에 신청하고 한 달이면 끝나.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4억이요? 집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고요? 그럼 저는요? 저는 어디로 가나요? 요양원이요?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요? 근데 엄마가 반대하면? 혜진이 물었습니다. 성년후견인 되면 엄마 의견은 상관없어. 법적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었어요. 2살 때 주워서 대학까지 보낸 아들. 그 아들이 지금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은서는? 혜진이 물었어요. 은서 뭐? 은서가 자꾸 할머니 편 드는 것 같아. 오늘도 할머니 방에 가려고 하더라. 그냥 놔둬. 은서는 애니까 모를 거야. 근데 나중에 알면? 알아도 어쩔 수 없지. 민수가 말했습니다. 은서도 우리 딸이잖아. 결국 엄마 편 들 거야.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45년이었습니다. 제가 민수를 위해 산 45년. 아침 6시에 일어나 급식실로 출근했던 45년. 손이 부르트도록 일했던 45년. 민수 하나 잘 키우겠다고 악착같이 모았던 45년. 그게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저는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와 혜진이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차가운 달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젯밤 대화가 들렸어요. 성년후견인 되면 엄마 의견은 상관없어.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새벽 5시쯤 됐을 때 저는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 눈을 씻었어요. 부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방에서 나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거실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민수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일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민수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민수가 주방으로 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냈어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혜진도 나왔어요. 어머님, 아침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그래요? 커피라도 드릴까요? 아니야.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수와 혜진도 앉았어요. 은서는 아직 자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 가려면 8시쯤 일어날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어요. 민수야. 네. 엄마한테 할 말 없니?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엄마를 요양원 같은데. 민수의 표정이 굳었어요. 요양원요? 응. 누가 그런 소리 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젯밤 대화를 엿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혹시나 해서. 어머니, 무슨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리가 없잖아요. 정말? 정말이에요. 혜진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누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어제 병원에 갔다며. 제가 말했습니다. 진단서를 달라고 했다며.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금방 표정을 고쳤습니다. 어머님, 그게 오해세요. 오해? 네, 제가 병원에 간 건 맞아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근데 진단서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요. 어머님 건강 상태를 물어본 거예요. 왜? 요즘 어머님이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셔서요. 걱정돼서 여쭤본 거예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해? 네.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그러세요. 어제도 저녁 드셨냐고 2번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은서 학교 몇 학년이냐고도 물어보셨고요. 저는 기억이 없었어요. 그런 적 없는데요. 난 그런 적 없는데. 어머니, 기억 안 나세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병원에 여쭤본 거예요.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머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희가 어머니를 버릴 리가 없잖아요. 우리 가족인데요. 민수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어젯밤 들은 대화가 생생한데요. 집 팔면 4억은 받을 거야. 성년 후견인 되면 엄마 의견은 상관없어. 그게 꿈이었나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근데 어머니, 혜진이 말했습니다. 요즘 밤에 잘 주무세요? 응? 어제도 밤 10시쯤에 복도에 나오셨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혜진이 저를 봤다고요?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어머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어디 가시는 줄 알고 물어보려 했는데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혜진이 웃었습니다. 혹시 몽유병 아니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혜진이 저를 봤다면 제가 대화를 엿들은 걸 알까요? 아니에요. 혜진이 알았다면 이렇게 태연하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화장실 갔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죠? 나이 드시면 그러시더라고요. 병원에서 그것도 여쭤봤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일어났어요. 저 출근 준비해야 돼요. 어머니, 아침 꼭 드세요. 응. 민수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진도 일어났어요. 어머님, 아침 차려드릴게요. 제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요. 혜진이 웃으며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밝은 아침이었는데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제가 착각한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민수와 혜진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집을 팔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걱정하는 척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드세요. 혜진이 밥과 국을 가져왔습니다. 고마워.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켰습니다. 혜진이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입맛 없으세요? 아니, 요즘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식욕이 없으신가 봐요. 병원에서 영양제라도 처방받으실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혜진이 웃었어요. 그래도 건강 챙기셔야죠.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 몇 숟가락 더 먹고 일어났어요. 많이 못 먹었네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배불러. 저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와 혜진이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착각한 것처럼 만들었어요. 어머니 기억력이 안 좋으세요. 같은 말 반복하세요. 저는 절대 그런 적 없는데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대화를 녹음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은 것도 아니었어요. 제 말만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요. 녹음이든 문자든 뭐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민수와 혜진의 계획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이었어요. 통화랑 문자만 할 수 있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녹음 기능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메뉴를 찾아봤어요. 녹음 기능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다음엔 이걸로 녹음해야겠어요. 하지만 어떻게요? 민수와 혜진이 대화할 때마다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출근하는 소리였습니다.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요. 혜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수가 걸어나가고 있었어요. 지하철역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민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40년 전 2살짜리 아이를 안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 제가 속삭였던 그 순간, 지금 그 아들이 저를 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어요. 싸워야 합니다. 제 인생을 지켜야 해요. 민수가 출근하고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혜진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저장 좀 보고 올게요. 응, 이 시간쯤 걸릴 것 같아요. 괜찮아. 혜진이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혜진이 걸어나가고 있었어요. 집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은서는 학교에 갔고요.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이에요. 지금 나가야 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집에 가지 마세요. 도망치세요. 저는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가야 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통장을 꺼냈습니다. 신분증도 챙겼어요. 핸드폰도 챙겼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옷 몇 벌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약도 챙겼어요. 혈압약, 관절약. 손이 떨렸습니다. 서두르면서도 조심스러웠어요. 가방을 챙기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40년 넘게 산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들어왔던 집, 민수를 키운 집, 이제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습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했습니다. 70살 할머니가 집을 도망치고 있었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응, 볼일 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정문을 나왔습니다. 큰 길로 나갔어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강남으로 가주세요. 강남 어디요? 호텔이요. 어느 호텔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떤 호텔이 좋을까요? 신라 호텔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과 결혼 기념일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30년 전이었죠. 기사님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노원구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산 동네였어요. 이제 떠나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호텔에 도착했어요. 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비를 냈습니다. 2만 원이었어요. 호텔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고 화려했어요. 프론트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웃었어요. 방 하나 주세요. 몇 박 하실 건가요? 일주일이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어요. 스탠다드룸 가능하신가요? 네. 1박에 30만 원입니다. 일주일이면 210만 원이고요.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카드를 건넸어요. 결제 도와드릴게요. 여직원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잠시 후 카드가 돌아왔어요. 10층 1025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방 카드를 받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 버튼을 눌렀어요. 10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1025호를 찾았습니다. 카드를 찍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이 넓고 깨끗했습니다. 큰 침대가 있었고 창문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안전했어요. 일단 안전한 곳에 왔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저는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받을까요, 말까요? 벨소리가 계속 울렸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어디세요? 나 밖에 나왔어. 어디 밖에요?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서.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이가 집에 갔는데 엄마가 없대요. 방에도 없고 옷도 없어졌대요. 짐 싸서 어디 가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당장 집에 오세요. 싫어. 뭐라고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엄마, 이상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 멀쩡해. 엄마, 어디 계신지 말씀하세요. 당장 모시러 갈게요. 싫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 좀 내버려둬.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을 침대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울리고 또 울렸어요. 10번쯤 울렸을 때 멈췄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혜진이랑 은서도 걱정하고 있어요. 집에 오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다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혼자서 민수와 혜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증거도 없는데요. 녹음도 못했는데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베개를 안고 울었어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세상은 평화로웠어요. 하지만 제 세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시계를 봤어요. 저녁 6시였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룸서비스를 시켜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에 불이 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또 부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민수에게서 문자가 15개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혜진에게서도 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은서에게서도 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엄마가 울고 있어요. 저는 문자를 읽고 한숨을 쉬었어요. 거짓말이에요. 혜진이 우는 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집을 못 팔까봐 걱정되는 거죠. 요양원 계획이 틀어질까봐 불안한 거예요.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켰어요. 검색창에 쳤습니다. 노인학대 변호사. 여러 법률사무소가 나왔어요. 그중 하나를 눌렀습니다. 이지훈 변호사 마이너스 노인 인권 전문.
홈페이지를 봤어요. 경력이 많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지훈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가족 문제인데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전화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그럼 내일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순자입니다. 네, 김순자님. 내일 오전 10시 가능하세요? 네, 가능해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변호사를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을 꺼냈어요. 두 개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수가 아는 통장이었어요. 농협 통장. 잔액은 800만 원쯤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민수가 모르는 통장이었어요. 국민은행 통장. 저는 그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액을 봤어요. 20억 5천만 원. 저는 통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 돈은 민수가 모르는 돈이었어요. 혜진도 몰랐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남긴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급식실에서 일했지만 따로 투자를 했었어요. 부동산, 주식, 펀드. 조용히 모았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남편이 말했죠. 그리고 1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변호사가 왔습니다. 유언장이 있었어요. 순자에게 모든 재산을 남깁니다. 단 민수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민수가 독립적으로 살길 바랍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18억 원이었습니다. 저도 45년간 모은 돈이 있었어요. 4억 원이었죠. 합치면 22억 원. 저는 2억 원을 써서 민수 결혼 자금과 전세금을 줬어요. 남은 건 20억 원. 이 돈을 민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유언대로 민수가 저한테 기대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민수는 저한테 기대고 있었어요. 아니, 저를 버리고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닫았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든 낼 수 있었어요. 사립탐정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난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저는 20억 원을 가진 할머니였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몰랐죠. 그들은 제가 가진 게 집 4억 원과 연금 250만 원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을 팔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야 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민수와 혜진의 음모를 막을 계획을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다시 검색했어요. 사립탐정. 여러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중 하나를 선택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철수 탐정사무소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어요. 저 조사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어떤 조사신가요? 가족조사요. 가족조사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뭘 하는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만나서 상세히 이야기하실까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후 2시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기본 조사는 일주일에 500만 원입니다. 더 복잡한 조사는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고요. 괜찮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민수와 혜진은 아직 몰라요. 제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저는 약한 할머니가 아니에요.
45년 동안 일한 할머니예요. 남편과 함께 20억 원을 모은 할머니. 그리고 이제 싸울 준비가 된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이번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내일 변호사를 만나고 사립 탐정을 고용하고 증거를 모을 거예요. 그리고 민수와 혜진에게 보여줄 거예요. 저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목요일이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어요. 뷔페였습니다. 빵, 과일, 계란, 커피. 저는 오랜만에 식욕이 났어요. 천천히 먹었습니다. 9시에 호텔을 나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강남역 근처 법률사무소로 가주세요. 30분쯤 걸렸어요.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10층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갔습니다. 이지훈 변호사 사무실. 문패가 보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웃었어요. 김순자입니다. 10시에 약속했어요. 네,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40대 남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김순자입니다. 우리는 악수했어요.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지훈 변호사가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를 입양한 이야기, 45년 동안 키운 이야기, 8개월 전 민수 가족이 들어온 이야기, 혜진의 냉대, 의사 선생님 쪽지, 밤에 들은 대화. 변호사는 메모하며 들었어요.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려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요. 네. 집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이건 명백한 노인학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녹음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밤엔 녹음 못했어요. 그럼 문자나 이메일은? 없어요. 증인은요? 없어요. 제가 혼자 들었어요.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증거가 없으면 막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모으셔야 합니다. 녹음, 문자, 사진, 뭐든지요. 알겠어요. 그리고 할머니 정신 상태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인지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병원에서요? 네, 제가 아는 병원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담료 50만 원이고요. 만약 소송까지 가면 1천만 원 정도 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해주세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돈이 있으세요? 네.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국민은행 통장. 잔액을 보여줬어요. 20억 5천만 원.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제 돈이에요. 남편이 남긴 거예요. 아드님은 모르시나요? 네,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그럼 이 돈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성년후견인이 되면 아드님이 이 통장도 가져갈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막으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상담이 끝났습니다. 저는 상담료 50만 원을 카드로 냈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 30분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2시에 사립탐정을 만나야 했어요. 근처 식당에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오후 2시 사립탐정 사무실로 갔어요. 작은 건물 2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50대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박철수 탐정입니다. 김순자입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무슨 조사를 원하시나요? 제 아들과 며느리를 조사해 주세요. 구체적으로요? 아들이 요즘 뭘 하는지, 며느리가 제 명의로 뭘 하는지, 두 사람이 계획하는 게 뭔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박철수 탐정이 메모했어요. 아드님 성함과 며느리 성함 알려주세요. 강민수, 박혜진이에요. 주소는요? 저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2주 정도면 기본조사 나올 겁니다. 비용은요? 일주일에 500만 원이니까 2주면 1천만 원입니다. 알겠어요. 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성금 500만 원 먼저 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결제를 했어요. 2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기다려야 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호텔에서 지내는 동안 민수와 혜진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처음 일주일은 전화와 문자가 매일 왔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집에 오세요. 걱정돼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연락이 줄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만 왔어요. 2주가 지나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박철수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조사 끝났습니다.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갈게요. 택시를 타고 탐정 사무실로 갔어요. 박철수 탐정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앉으세요.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먼저 아드님 강민수 씨입니다.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민수가 어떤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도박장입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도박장이요? 네. 아드님은 8개월 전에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IT 회사였는데 구조조정으로요. 그리고 그때부터 도박을 시작했어요. 얼마나 잃었어요? 빚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1억 2천만 원이요? 확실해요? 네, 빚쟁이들한테 확인했습니다. 민수 씨가 이자도 못 갚고 있어요.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박혜진 씨입니다. 이분은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요? 할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5개나 불법 발급했어요.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제 명의로요? 네. 탐정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여줬어요. 명품 가방, 호텔, 레스토랑, 옷, 화장품. 총액이 4,300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탐정이 말했어요. 신용카드 사기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며느리는 감옥 갈 수 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웃집 남자와 2년째 불륜관계예요. 탐정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혜진이 어떤 남자와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빤히 쳐다봤어요. 민수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걸. 할머니, 이 증거들로 아드님과 며느리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신용카드 사기로 실형 받을 수 있어요. 저는 파일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민수가 도박으로 1억 2천만 원 빚. 혜진이 제 명의로 신용카드 5개. 혜진이 불륜.
이게 제가 45년 동안 키운 가족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나머지 비용 입금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파일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민수의 도박, 혜진의 범죄. 이제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민수와 혜진에게 직접 보여줄까요?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파일을 꺼냈어요.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해요. 민수와 혜진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켰어요.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하는 법. 천천히 읽었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일 밤 8시 라이브를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말할 겁니다.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준비를 했어요. 핸드폰을 책상 위에 세워놨습니다. 조명도 켰어요.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계정을 만들었어요. 70세 할머니의 고백. 채널 이름이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이었어요. 30분 후면 라이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해야만 했어요. 민수와 혜진을 막으려면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50분. 10분 남았어요.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빗었어요. 옷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였어요. 7시 55분. 5분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핸드폰 앞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8시가 됐습니다. 저는 라이브 시작 버튼을 눌렀어요.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화면에 글씨가 떴습니다. 시청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명, 3명, 5명.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70살 김순자입니다. 시청자가 10명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댓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무슨 이야기세요?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했어요. 그리고 2살짜리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시청자가 20명이 됐어요. 그 아이 이름은 민수였어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결혼도 시켰습니다. 손녀도 봤어요. 시청자가 50명이 됐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올라왔어요. 할머니 목소리 떨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전 민수 가족이 제 집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달라졌어요. 며느리가 저를 작은 방으로 내쫓았어요. 밥도 따로 먹게 했습니다. 시청자가 100명이 됐어요. 그리고 2주 전 의사 선생님이 제게 쪽지를 건넸어요. 저는 쪽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쪽지가 크게 나타났어요. 며느리가 병원에 와서 제 치매 진단서를 요구했습니다. 시청자가 300명이 됐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헐, 진짜요? 며느리가 왜요? 저는 치매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멀쩡합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어요. 그리고 제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시청자가 500명이 됐어요. 집을 팔면 4억 원이 나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으려 했어요. 저는 사립탐정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제가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2주 동안 제 아들과 며느리를 조사했어요. 시청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도박을 합니다. 빚이 1억 2천만 원입니다. 저는 도박장 사진을 보여줬어요. 민수가 도박장으로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혜진은요. 저는 신용카드 내역을 보여줬어요.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불법으로 5개나 만들었습니다. 제가 모르게요. 빚이 4,300만 원입니다. 명품 가방, 호텔, 레스토랑에서 썼어요. 시청자가 3,000명이 됐습니다. 댓글이 화면을 뒤덮었어요. 이건 범죄예요. 경찰 신고하세요. 신용카드 사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불륜 사진을 보여줬어요. 며느리는 이웃 남자와 2년째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5,000명이 됐습니다. 제 아들은 모릅니다. 자기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여러분, 저는 45년 동안 이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급식실로 출근했어요. 손이 부르터도 일했습니다. 민수 하나 잘 키우겠다고요. 목이 메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시청자가 7,000명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가난한 할머니가 아닙니다. 통장을 펼쳤어요. 카메라에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20억 원이 있습니다. 시청자가 순식간에 1만 명을 넘었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헐, 20억? 진짜예요? 대박. 남편이 남긴 돈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45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민수는 몰랐어요. 며느리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가 집 4억 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집을 팔려고 한 겁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20억 원이 있었어요. 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고요. 사립탐정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가 1만 5천 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모을 수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도박 빚 증명서, 신용카드 불법 발급 증거, 불륜 사진, 녹음 파일, 다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수야, 혜진아, 너희가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구나. 엄마를 무시했지? 엄마가 늙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엄마는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해. 목소리가 떨렸어요. 45년 동안 너희를 키운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구나. 엄마를 미치게 만들려고 했어. 약으로 미치게 만들자고 말했지? 다 들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싸울 거야. 법정에서 보자. 저는 화면에 변호사 명함을 보여줬어요. 제 변호사입니다. 이지훈 변호사님, 이미 준비됐어요. 시청자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고소하세요. 이건 범죄예요. 할머니 응원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노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존엄이 있어요. 우리도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민수야, 혜진아. 엄마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법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저는 라이브를 종료했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종료됩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했어요. 드디어 했습니다. 세상에 알렸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라이브 시청자 최종 2만 3천 명. 댓글 5천 개 이상.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밤 풍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민수와 혜진이 이 방송을 봤을까요?
아마 봤을 거예요. 지금쯤 대혼란일 겁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싸울 거예요. 끝까지요.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한 지 3일이 지났어요. 저는 호텔방에 있었습니다. 변호사 이지훈 선생님과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경찰서에 가시면 됩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사기,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일 동안 민수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혜진한테서도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호텔 프런트였습니다. 손님, 로비에 손님을 찾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어요. 손녀분이라고 하시는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은서였어요. 알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빗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서가 왜 왔을까요? 부모가 보낸 걸까요? 아니면 혼자 온 걸까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저는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는 은서가 보였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은서야. 제가 불렀어요.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은서가 일어났어요.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할머니, 유튜브 봤어요. 은서가 말했어요. 3일 전에요. 학교에서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몰랐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요. 저는 은서를 안았습니다. 은서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제가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로비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위로 올라가자. 제가 말했어요.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서를 소파에 앉혔어요. 물을 따라줬습니다. 마셔. 은서가 물을 마셨어요. 저는 은서 옆에 앉았습니다. 학교는? 제가 물었어요. 조퇴했어요.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찾아야 해서요. 저는 은서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빠는 아니? 몰라요.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몰래 나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야.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내가 원망스럽지 않아. 너는 아직 어려. 부모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지. 은서가 울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알았어야 했어요. 할머니가 작은 방에 계신 것도요. 할머니가 혼자 밥 드시는 것도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나쁜 사람이에요. 저는 은서를 꼭 안았어요. 아니야. 너는 착한 아이야. 지금 이렇게 할머니한테 온 거 보면 알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은서가 진정됐어요. 저는 은서를 놓아줬습니다. 은서야,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어?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할머니, 이거요. 제게 노트를 건넸습니다. 저는 노트를 받았어요. 펼쳤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어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물었어요. 엄마 일기예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방에서 찾았어요. 저는 노트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8월 15일. 오늘부터 시작한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작전. 심장이 뛰었어요. 8월 20일. 시어머니 방을 작은 방으로 옮겼다. 불평하더라. 8월 25일. 따로 밥을 먹게 했다. 시어머니가 서운해하는 것 같다. 하지만 상관없다. 9월 1일. 병원에 갔다. 의사한테 치매 진단서를 요구했다. 거절당했다. 9월 5일.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겠다. 돈을 주면 진단서를 써줄 의사가 있을 것이다.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었습니다. 9월 10일. 민수 오빠가 도박 빚이 1억 2천만 원이라고 했다. 큰일이다. 빨리 집을 팔아야 한다. 9월 15일. 시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를 하나 더 만들었다. 이제 5개다. 조심해야겠다. 9월 20일. 시어머니가 의심하는 것 같다. 더 조심해야겠다. 9월 25일. 법률사무소에 전화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봤다.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된다고 한다. 저는 노트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서야. 제가 말했어요. 이걸 어떻게 찾았니? 어젯밤이요. 은서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유튜브 때문에요.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요. 내가 일을 그따위로 해서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엄마가 뭘 했는지요. 엄마 방을 뒤졌어요. 그리고 이 노트를 찾았어요. 은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증거가 될까요? 저는 노트를 봤어요. 이건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8월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될 거야. 제가 말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증거야. 은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은서야. 제가 물었어요. 이거 가져온 거 엄마가 알아? 은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아직 집에 안 들어갔으니까요. 하지만 곧 알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야, 너 지금 집에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 은서가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구나. 제가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저는 은서를 안았어요. 할머니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은서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은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는 변호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중요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손녀가 며느리 일기를 가져왔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제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저는 은서를 데리고 호텔을 나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은서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은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진짜 끝이 보였습니다. 민수와 혜진은 끝났어요. 손녀 은서가 마지막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끝이 보였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재판 날이었어요. 저는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이지훈 선생님이 옆에 계셨어요. 반대편에는 민수와 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혜진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미운 마음도 있었고요. 슬픈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피고인 박민준.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를 기망하여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어머니 재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 도박으로 인한 채무 1억 2천만 원을 숨긴 혐의, 그리고 어머니 학대 혐의, 유죄로 인정합니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민수가 무너졌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판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피고인 박혜진. 혜진이 떨리며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 명의로 신용카드 5개를 불법 발급한 혐의, 총 4,300만 원을 부정 사용한 혐의, 그리고 시어머니를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 유죄로 인정합니다.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혜진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판사님, 저는 억울합니다.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말씀을 이었어요.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입니다. 특히 피고인 박혜진은 3개월간의 일기를 통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노인 학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엄정하게 처벌합니다. 판결이 끝났어요. 민수와 혜진은 법정을 나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민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끌려갔어요. 혜진도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달려왔습니다. 저를 안았어요. 재판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 제가 말했어요. 아빠는 3년, 엄마는 4년. 은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안고 있었어요. 저도 은서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야. 제가 말했어요. 할머니랑 은서랑.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저희는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12월이었지만 날씨가 좋았습니다. 은서야, 뭐 먹을래? 제가 물었어요. 떡볶이요. 은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떡볶이 집으로 갔어요. 떡볶이를 시켰습니다. 은서가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할머니, 은서가 말했습니다. 새 집 어때요? 좋아. 제가 대답했어요. 넓고 좋아. 저는 노원구 집을 팔았습니다. 42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어요. 4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새 아파트를 샀어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방이 2개였습니다. 하나는 제 방이고요. 하나는 은서 방이었어요. 은서는 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감옥에 가서 갈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은서를 키우고 싶었어요. 할머니, 학교 잘 다닐게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대학도 갈 거예요. 그래, 잘하고 있어. 제가 말했어요. 은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내년이면 대학 입시였어요. 할머니가 대학 등록금 다 낼게. 제가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은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뭘? 우리 손녀인데. 저희는 떡볶이를 다 먹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아파트였어요. 11층이었습니다. 창문이 컸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은서가 제 옆에 섰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그치? 저도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좋아.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노인 학대 사건, 70대 할머니 유튜브로 고발. 저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순자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아들과 며느리의 범행을 폭로했습니다. 현재 많은 노인 학대 피해자들이 용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리포터가 말했어요. 저는 TV를 봤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화면에 나왔어요. 70세 할머니의 고백. 구독자가 15만 명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 영상은 조회수 300만 회를 넘었어요. 댓글이 5만 개 이상이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노인 학대는 범죄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비슷한 일을 당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응원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유튜브 앱을 열었습니다. 메시지가 수백 개 와 있었어요.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어머니도 도와주세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용기 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은서야. 제가 불렀어요. 응, 할머니? 할머니가 뭘 하면 좋을까? 예. 은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간이 많잖아. 제가 말했어요. 뭔가 하고 싶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돕고 싶어? 은서가 생각했어요. 그럼 재단을 만드는 건 어때요? 재단? 네, 노인 학대 피해자를 돕는 재단이요. 할머니가 돈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다음 날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인 학대 피해자를 돕는 재단이요. 변호사님이 웃으셨어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3개월 후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김순자 노인 인권재단. 이름이었어요. 저는 10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20억 원 중 절반이었어요. 나머지 10억 원은 제가 살 돈이었고요. 재단은 노인 학대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했습니다. 변호사비도 냈어요. 쉼터도 만들었습니다. 학대받는 노인들이 머물 곳이었어요. 저는 매일 재단에 나갔습니다. 상담을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맞았어요. 아들이 제 연금을 다 가져갔어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도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했어요. 무료로 변호사를 붙여드립니다. 쉼터도 있어요. 할머니들이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안아드렸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3살이 됐어요. 은서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 법대 갈래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노인들을 돕고 싶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할머니가 응원할게. 저는 재단 일을 계속했어요. 많은 노인을 도왔습니다. 1년간 200명이 넘는 분들을 도왔어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TV 인터뷰도 했어요. 김순자 씨 유튜브 라이브로 노인 학대 고발 후 재단 설립해 200명 넘게 도와.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기사를 읽었어요. 뿌듯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45년 동안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70살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배신도 당했지만요. 새로운 가족도 생겼어요. 손녀 은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어요. 벚꽃이 피었습니다. 은서가 제 옆에 왔어요. 할머니, 산책 갈래요? 그래, 가자. 저희는 집을 나섰습니다. 한강 공원으로 갔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은서와 손을 잡고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저 잘 살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이제 괜찮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은서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저희는 계속 걸었습니다. 벚꽃길을 따라서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73살의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도 따뜻한 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